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중국의 한 포르노 소설가가 동성애 성관계를 묘사한 소설을 출판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논란이 된 소설은 남자 선생님과 남학생 사이의 사랑을 다뤘는데요. 폭력적인 동성애 성관계 장면을 자세히 묘사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과거 중국 대법원은 포르노 서적이 5,000부 이상 판매될 경우 최고형인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해당 소설은 7,000부가 판매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선 실제 성폭력을 저지른 강간범에 징역 3년이 선고됐던 판례와 비교할 때 이는 지나친 형벌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낙태와 안락사법화를 전 세계의 보편적 인권으로 삼으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언론 더 데일리 시그널은 최근 유엔 인권위가 낙태를 범죄로 취급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초안은 낙태 이후 건강관리가 보장돼야 하며 언론이 낙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걸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하버드 법대의 메리앤 글랜던 교수는 유엔 인권위는 인권을 새로 만들어낼 권한이 없다며 낙태가 인간의 기본 권리란 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한 특별한 커피숍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문하는 손님도 음료를 건네는 바리스타도 수화를 하는 모습인데요. 바로 미국 내 스타벅스 최초의 수화 전용 매장입니다. 이곳의 직원들은 모두 청각장애인으로 스타벅스를 수화로 표현한 앞치마와 수화가 가능하다는 배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스타벅스 매장에서 직원이 주문번호와 음료를 크게 외치는 것과 달리 이곳에선 커다란 모니터에 손님의 이름을 띄웁니다. 음료를 받은 손님들 역시 335 모여 수화로 대화하는 모습인데요. 스타벅스 측은 청각장애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 최근 성인용 기저귀 쓰레기가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위생재료공업연합회에 따르면 성인용 기저귀의 생산량은 2007년 45억 장에서 2017년 78억 장으로 10년 사이 7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인용 기저귀 쓰레기 양도 급증했는데요. 한 노인 요양시설 관계자는 시설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90%가 기저귀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본 환경당국은 기저귀 제조사와 재활용회사,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기저귀를 연료나 건축자재로 재활용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첫 무슬림 여성 의원으로 당선된 이란 오마르 당선인이 의사당 내에서 히잡을 허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미국 의사당 내에선 지난 181년 동안 종교적 이유로 머리쓰개를 착용하는 것이 금지됐는데요. 이에 따라 무슬림의 히잡과 터번 등 머리에 무언가를 걸치면 연설은 물론 의사당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내년 하원이 개원하는 즉시 곧바로 이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오마르 당선인은 트위터를 통해 내 머리 위에 스카프를 넣는 건 내 선택이며 수정헌법 1조에 의해서도 보호받는 권리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 윤희경입니다.